뇌에다가 또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아주 좋은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좀 어찌 보면 만만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렇게 편하게 대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진심이에요. 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만장자. 뉴스킨에서는 백만장자가 작아요. 더 크신 분이 계세요. 네, 곧 500만 장자 되시는 김용상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상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좀 그렇죠. 갑자기 이게 이틀 전부터 그러는데 감기 기운이 있는지 올라면 왕창 오든가 안 올라면 말든가 이게 찝찝하게 말이야.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오셨나요? 근데 얼굴들이 전부 다 아는 얼굴들이라 이게 모르는 얼굴 몇 분 계시는데 오늘 여기 이게 우리 사업자들이야 뭐 다 알고 오셨을 테고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본인만의 무슨 고민이 있어서 오셨겠죠, 그죠? 아닌가? 그래도 뭔가 이게 뉴스킨이 어떤 건가? 아니면 뉴스킨이 사업인 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런 거 좀 알아보러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어차피 자본주의고 전 지구상이 지금은 거의 자본주의 형태로 가잖아요. 그럼 몇몇 나라 없을걸요? 공산주의가. 중국조차도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뀌어서 지금 모든 게 자본경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왜 우리는 돈이 없고 누구는 돈이 많고, 그걸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뭔가 바꾸고 싶은데 바뀌지는 않는 삶,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뉴스킨 사업을 21년째 하고 있지만은 아마 저도 20년 전에 깨닫지 못했다면은 똑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하루하루 이 나이에도 나가서 하루 일을 해야 가족들이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했겠죠. 깨닫지 못했다면은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강의하지도 못할걸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시간이 꼬로 돈. 시간을 투자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하루 8시간 일해야 돈을 벌고 직장 나가서 8시간 근무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아니면 막노동을 하더라도 몇 시간씩 일을 해야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회적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시간이 꼬로 돈이라는 걸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그 패러다임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외에 넘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사회 구조 자체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근래 들어가지고 로버토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얘기해놨죠. 거기에 보면은 직장, 자영업, 그다음에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투자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4가지 방법 외에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기술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4가지 방법 외에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직장 아니면 자영업 아니면 내가 사업가, 투자자. 근데 사회 구조상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95%라는 거죠.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5%의 사람이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돈의 5%가 있고요, 여기에 돈의 95%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삶 자체는 어때요? 95%의 사람들이 지구상의 5%의 돈을 서로 가져가려고 여기서는 일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5%의 사람들이 95%를 갖고 돈을 갖고 노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이쪽에 있는 게 나아요, 이쪽에 있는 게 나아요? 오른쪽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다, 아니면은 아예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게 주부님들한테도 물어보면 우리가 뉴스킨 사업 해봅시다라고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겁을 내요.
사업이란 단어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사업이라는 그 단어 자체 굉장히 크고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은 내가 원하는 꿈, 설령 꿈은 안 해도 좋아요. 꿈은 못 이뤄도 좋아요. 우리가 자기 꿈을 다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꿈은 못 이뤄도 좋지만 최소한 내가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해보고 최소한 경제적으로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자식한테 그 족쇄를 안 물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탈피할 방법을 다들 찾는다고 찾는데 사실상 방법을 모르는 게 이 사업가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는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원주에 피자헛 같은 게 내가 하나를 한다고 그래도 이건 사업이잖아요. 개인 사업이잖아요. 물론 이쪽에 자영업에 들어가겠지만은 그런 사업에 내가 오너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피자 대리점 하나를 하더라도 2억대가 넘는 돈이 들어가고 내가 그러면은 피자헛의 본사가 되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감당이 되세요? 내가 맥도날드 본사를 한번 차려봐? 그런 거를? 내가 롯데리아 본사가 한번 돼봐?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가 보면 내가 창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사업자를 돈 주고 사면 돼요. 구매를 하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올라타면 돼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올라타서 내가 같이 동행만 하면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네트워크 하면 좋은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놈의 다단계, 피라미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편성하는 거예요. 편성을 하는데 이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만들어 오는데 그냥 올라타서 내가 동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결코 어렵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이게 동행만 한다고 그래도 내가 돈을 버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만약에 동행만 한다면 지구상에 가난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당하는 데가 제일 많이 당하는 데가 이거더라고요. 왜 당하는가 봤더니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내 노력 별로 없이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거예요. 일확천금. 진짜 특징이 그래요. 정말로 난 한 500만 원 내지는 1000만 원만 투자해 놓으면 계속해서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온다고 그러면 돈 투자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다면 나도 할게요. 아니 나 1000만 원 투자해 놓고 아니 3000만 원 좋아. 그러니까 내 1000만 원 투자하고 밑에 2명 1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투자해 놓으면은 내 죽는 그날까지 100만 원 준다면 나 하겠어요.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여기 현혹돼서 돈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야, 그게 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식선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사람들은 그게 현혹돼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뭐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상한 뭐 펀드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돼 있어서 그래요. 이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문화를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인터넷 할 때 보면 표시 나요. 컴퓨터 자판 엔터 한번 쳐서 안 되면 더블 클릭하고 다다다다 때려야 돼. 이 프로그램 다 옮기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학자들이 밝혀놓은 설에 의하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이 DNA 자체가 빨리빨리밖에 할 수 없었대요. 사계절이 뚜렷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적에 때를 놓치면 농사를 못 지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계절이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이 빨리빨리 아예 배에 있다는 거예요. 모내기 할 적에 제때 모내기 못하면 어떻게 돼요? 농사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제때 안 하면 뭐 수확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빨리빨리 문화가 이 자리 잡은 거. 그러니까 우리 DNA 속에는 빨리빨리가 있대요.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게 우리가 인터넷의 강국이고 또 안 좋은 게 너무 성질급해가지고 망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되게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성급하게. 근데 뭔가 할 적에 진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직장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은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임금을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안정소득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직장 들어갔을 적에 평생 안전하게 정년퇴직까지 보장됐을 경우에. 혹시 요즘에 직장이 공무원을 제외하고 평생 직장이 보장된 데 있나요?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언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놈 때문에 요거 때문에요. 모든 게 불안해요, 지금.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져 버린 지 오래고요. 언제 내가 회사가 어떻게 돼서 내가 내 자리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그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로 안정적인가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열심히 돈 모아서 뭐 하고 싶어 해요? 자영업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사업하면 뭔가 조금 나을 것 같거든요. 내가 돈 투자해서 내 시간에 문 열고 뭐 직장 상사 눈치 안 보고 그놈은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여기 자영업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언제가 좋았다고 그래요? 직장 생활할 때가 좋았다고 그래요. 왜? 신경 안 써도 내가 8시간에서 시간만 때우면 어찌됐든 간에 출퇴근하면은 돈을 줬으니까. 근데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이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죠. 참 재밌죠. 지금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요, 대한민국이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현찰이 도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우리가 돌려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솔직하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완전히 때리치우면 안 돼요. 아니, 그 이상한 데 가면 그렇게 강의를 해요. 당신 8시간 직장 생활하는 거, 이런, 이쪽에 지금 우리가 편성하는데 8시간 투자하면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번다고 그렇게 막 강의하는 데 많잖아요. 근데 내가 당장 300만 원이 필요한데 여기 가서 당장 3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활은 생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드 잡으로 뭔가 준비를 해서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전업으로 하는 거지, 여기에 완전히 그냥 무슨 신세계가 있는 거 모양 사람들 끌어들여 갖고 막 이거 하면 몇 달 만에 얼마 돼 부자 돼 이렇게 꼭지 돌려놓고 와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돼? 안 되니까 어때요? 집안대로. 그죠?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신랑 돈 못 벌어 오면은 가정경제 빵꾸 나는데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대부분 싫은 소리 나오잖아요. 왜 애들한테 가는데 짜증나지? 안 그런가요? 그런데도 나는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 이거 비전이 있단 말이야. 그런다고 되냐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하는 일에 있어서 가정경제가 돌아갈 만큼 소득은 있어야죠, 당연히. 그러면서 내가 남들 노는 시간, 그죠? 필요 없는 시간, 그걸 짜투리 내서 하루에 1시간이 됐든 2시간에서 계속 투자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애기들 태어나는 애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직업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미래 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뭔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시설들이 되면서 얘네들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성세대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분명히 AI, 인공지능하고 놀 거예요. 모든 게 인공지능하고 더 가까울 거예요. 애기들은. 근데 우리는 인공지능하고 지금 친숙하지 않죠. 근데 인공지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이 애기들은 인공지능을 뭐예요? 설계하고 고치고 여기에 따른 부속이 있고 그런 산업들이 발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인공지능에 너 좀 만지라고 갖다 주면 할 것 같아. 나도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해. 얘네들은 디지털 세대고 4차 산업혁명 세대예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기능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는지 물어볼게요. 전화 쓰고 받고 기록하고. 근데 요즘 애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뭐 받대요? 그죠? 핸드폰 자체가 그거 갖고 노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한 가지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죠. 플랫폼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플랫폼이 뭔가 하면은 옛날로 따지면 중간상이에요. 맞죠? 우리 저기 농산물 같은 거, 수산물 같은 거 중간에 왜 도매하는 사람 있잖아요. 경매 붙이고 가만히 앉아서 뭐 손들어 해갖고 자기가 따놓고 돈 하나도 안 들고 있고 물건만 들는 게 중간에 그냥 지 이름만 넣고 옮겨만 주고 돈 받잖아요. 그게 플랫폼인 거예요. 그게 요즘에 와서 이제 디지털 문화가 되면서 용어도 디지털 용어로 바뀌면서 뭐예요?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 네이버라는 회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플랫폼 비즈니스 아닌가요? 주식 가치 굉장히 높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해서 돈 벌어요? 자기가 물건 생산해서 돈 벌어요? 그냥 사이트 하나 가지고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고객하고 연결만 시켜주고 소비자하고 연결만 시켜주고 생산자, 소비자 중간 연결시켜주고 하기는 중간 마진을 먹는 거 아닌가요? 이게 플랫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게 있잖아요.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세수했어요? 안 했어요? 제일 잘하는 게 소비잖아. 아무리 4차 산업이 발전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먹고 써야 돼. 그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한 번도 우리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플랫폼이 돼서 중간 역할에서도 뭔가를 만들어 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맞죠? 그걸 내가 만들어내면 뭐예요? 내가 플랫폼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그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온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회사예요. 네트워크 회사들은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플랫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그 플랫폼을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그 역할을 하면 당신한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맞죠? 자, 우리가 기존의 소비를 어떤 형식으로 했어요? 내가 일해가지고 벌어온 소득에 의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지출을 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지출하는데 우리는 그냥 돈만 쓸 줄 알았지, 아, 이게 돈이 된다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없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는 뭐예요? 지출하는 걸로 당신의 소득을 만들 수 있고 당신이 인터넷 플랫폼이 아니라 인간 플랫폼이 돼서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점포를 차리려고 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회사들은. 혹시 여기 유스킨 사업자 중에 내가 유스킨 사업하려고 딱 입문했는데 보전금 내라고 혹시 보전금 낸 사람 있어요? 권리금 내신 분 있어요? 난 권리금 좀 받았으면 좋겠어.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자영업을 하더라도 권리금을 내잖아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 권리금 아까워서. 월세 다 까먹고 보전금 다 까먹어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주인이 내쫓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만약에 내가 권리금을 안 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툭 털고 나와요. 정말
명정 사장님 혹시 공방할 적에 권리금 주셨어요? 이명정 사장 혹시 공방하실 때 권리금 주고 들어갔어요? 다행이네. 보증금만 잘 빼왔으면 돼요. 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생각만 바꾸면은요, 우리가 어차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잘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 소비에는요,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학력이 높고 낮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필요해요, 안 해요? 없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 대통령도 소비자인데. 그렇죠. 비록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 드시고 계시겠지만 소비자예요. 근데 이 소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할 적에 제품을 팔아야 돼요? 아니면 이런 기회를 팔아야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뭘 팔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제품을 팔면 진짜 힘들어져요. 여러분, 나는 세일즈의 귀재다. 나 막 자동차 막 세일즈맨이라 자동차 잘 팔 수 있다.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치약이라 난 치약 잘 들고 팔 수 있다. 없어요. 파는 거를 잘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는 거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팔지는 않지만 기똥따게 또 잘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줌마들이 진짜 잘 팔아요. 무지하게 잘 팔아요. 뭘 잘 파는지 아세요? 아줌마는 뭘 제일 잘 팔까요? 자기 경험을 잘 판단 말이에요. 정은 사장님, 이마트 갔는데 갑자기 리바이스 구제 바지 10,000원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친구들한테 다 전화할걸요. 야, 구제 리바이스 10,000원 한다. 사줄까? 너 허리 사이즈 얼마 입어? 내가 사다 줄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정보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이득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이득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가 만약에 내가 이득을 본다면은 내가 전달한 이 사람이 내가 물건 살 적에 10,000원에 샀다면 똑같은 물건을 이 친구는 11,000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이득을 보려면은. 근데 내가 소개한 이 사람이 똑같이 10,000원에 쓰는 거예요. 나도 10,000원이에요. 그럼 내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고요. 이 친구한테 소개해줬다고 이득은 없어요. 단 회사가 뭐예요? 자기가 플랫폼이 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플랫폼 했으니까 소개한 이 사람한테 10,000원에 해당하는 뭐예요? 유통비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회사가 지급해 주는 거지 내가 이 친구한테 물건 팔았다고 이 친구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남길 일도 없고 미안해할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기회를 얘기해 준 거에 대한 친구한테 감사의 말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21년째, 이제 올해로 21년째구나. 사업을 하면서 제 밑에 백만장자가 8명이 있어요. 8분의 백만장자가 탄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김용상이 너 나 때문에 돈 벌었으니까 뭐 내놔라 이런 거보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이 몇 가지나 되냐고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뭐 내 때문에 돈 벌었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때문에 당신 인생이 바뀌었잖아. 그렇지 않나요? 내 삶의 질이 바뀌었잖아.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꼭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장이 없더라고요. 자기 탓이야. 자, 그러면은 이 편성하는 게 이미 모든 시스템을 뭐예요? 누가 만들어놔요? 네트워크 회사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하고 다단계하고 절대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내가 소비자로서 아무 지출 없이 내가 필요한 제품을 필요할 때 사면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기회만 내가 남들한테 얘기하면 되는 게 네트워크의 본질이에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의 본질은 뭔가 하면은요, 네트워크 본질은 뭐겠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한 가지예요. 나와 같이 이런 비전을 전달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내가 소비해야 될 거 소비하는 사람들, 불필요한 거 소비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소비하시면 돼요. 소비하다 보면은 내가 경제적 소득이 늘어나요. 소득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은 기존에 쓰던 전체에 필요한 거를 이 회사로 바꾸게 되겠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소득이 없으면 그만큼 못 먹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 지금 매달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인 가족에서 건강식품 먹고요, 화장품 바르는 게 250만 원. 이거를 내가 소득이 없으면 먹겠냐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250만 원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저 비누 한 장 썼어요. 처음에 유스키나 찌개 10,000원짜리 비누 한 장 썼어요. 내 소비가 그거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전 화장품, 건강식품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돈을 투자하고도 내가 건강식품 먹고 화장품을 바르잖아요. 이거를 투자하고도 내 건강이 안 좋아. 피부가 안 좋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제품 250만 원 지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택도 없죠. 이걸 투자하고 나서도 건강이 너무 좋아지고요,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요, 이만큼 지출하더라도 몇 배 이상 수입이 도로니 가는 거예요. 몇 배 될까?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얘기하면 안 믿어서 얘기 안 할래. 자, 어찌됐든 건강과 미와 경제적인 거와 시간적인 거를 다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하실 거예요? 네.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요. 내가 회사의 CEO고 내가 자영업을 해서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 없어요. 저는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있죠. 내가 여기 떠든다고 돈 버는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조직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떠들고 있어서 지금 10원 차례 하나 돈 벌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근데 뭐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아까 지금 조직의 확장이라고 그랬죠. 내가 비전을 전달한 사람은 지금 다른 데서 뭔가 자기 비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겠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그죠?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떠들고 있는데도 회사로는 계속 뭐가 돼? 매출액이 뜨고 있겠죠. 더 재밌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이따가 9시, 10시 되면 자겠죠. 자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침이라 소비를 하겠죠. 근데 나는 24시간 계속 매출액이 뜨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네트워크의 재미라는 거야. 그죠? 지금 한 10몇 개국에서 돈이 들어오던데요. 근데 내가 10몇 개국을 갔을까요? 안 갔어요. 저희 사업하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중국 말고는 사업하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 특성상 뭐예요? 소개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필리핀에서 돈이 들어오고 이태리에서 돈이 들어오고 프랑스에서 누가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들어와요. 중국은 내가 직접 갔다 왔으니까. 근데 베트남에서도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울산 사업자가 저 베트남을 이렇게 통과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참 베트남 시장 좋은데 어찌됐든 나는 돈 받으니 좋고. 자,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봐도 별로 없더라. 사업적인 분면에 있어서는. 부모 잘 만났으면 그거만 띵호하죠. 이재용이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아요? 가면 가야 돼? 그래도 나는 이재용이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어. 아니
아니 그렇게 한번 태어나면 한 세상 뭐 재밌게 한번 살아보잖아요. 삼성 CEO로 머리는 아프고 뭐 한 번씩 법정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은요, 꿈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시면 돼요. 이 목표를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요, 중간에 멈출 수도 있겠죠. 멈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내 자식한테 아빠는 이렇게 노력하고 살았으면 보여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다 소리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네. 자식한테 제일 안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가 하면은 나는 절대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진짜 불쌍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난 절대 우리 부모처럼 안 살 거야. 절대 우리 아버지 닮아서 안 살 거야. 그게 제일 불행한 소리예요. 사실은 제일 좋은 소리는 그 반대죠. 엄마처럼 살 거야. 아빠처럼 살 거야. 우리 아들은 아빠한테 그 소리 하려나 모르겠네. 자,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하는 일을 지장을 주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내가 하루에 여러분들 TV 안 보셔도 사는데 지장 없죠. 친구 만나서 뭐 수다 안 떨어도 사는 건 없죠. 그런 걸 포기하자 이거예요. 인터넷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게임까지까지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그 시간 빼가지고 내가 원하는 뭐예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조직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은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결코 또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굉장히 쉬운 사람이 있어요. 왜? 정확한 가야 될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자, 우리는 모두 다 소비하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보통 뭐 지출 금액이 뭐 중산층은 거의 한 달 지출이 200이라 하더라고요. 집에 쓰는 게. 근데 평균 100만 원의 가능성이 더 많대요. 한 달에 내가 지출하는 금액.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 다른 데 소득원을 받아갖고 애기 학원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먹는 주식, 그다음에 반찬, 그다음에 화장품, 건강식품, 집에 쓰는 거, 신발, 옷 이런 거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소비한대요. 자, 이 100만 원 소비하는 것 중에 94만 원 되는 기존대로 이마트 가서 쓰던 거 뭐 다 쓰시라 이거예요. 6만 원 정도만 화장품, 건강식품 중에 유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는 거 6만 원만 해보라는 거예요. 이 브랜드 체인지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품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꿈,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면 6만 원 정도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나요? 6만 원 정도 브랜드 체인지에서 내가 원하는 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나는 할 거예요. 네.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왜? 지출에 100만 원에서 플러스 6만 원도 아니고 어차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쪼개서 쓰라는 건데 이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바꿀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때 놔두면 돼요. 그래야 지구가 돌아가니까. 안 그런가요? 이 사업이 좋다고 다 이익해버리면 택시 운전 누가 하고 비행기 조정은 누가 하고 그죠? 안 되잖아요. 건설은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삶을 가겠다는 사람만 이 사업 하시면 돼요. 인생을 바꾸겠다는 사람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 이대로 살다 가고 싶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놔두시면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브랜드 6만 원만 바꿔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이 선다면 바꾸시면 되는 거야. 나 바꿨어요. 첫째 딸에
그럼 나와 같이 야 이거 한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 브랜드 한번 바꿔가지고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필요한 거 함께 하고 이걸 함께 전달하자. 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첫 달에 뭐예요? 2명이 시작을 하는 거겠죠. 두 번째 달에 나도 한 명 찾고 이들도 한 명 찾으니까 이렇게 나 수치상으로 맞죠? 난 매달 한 명씩 찾아가는 거예요. 8개월 동안. 그러면 세 번째 달에 4명이 각각 한 명씩 8명이 되고 8명이 각각 한 명씩 하면 16명이 되고 16명이 각각 한 명씩 하면 32명 32명이 각각 한 명씩 하면 64명이 되고 64명이 각각 한 명씩 하면 128 128명이 256 곱하기 얼마를 브랜드 바꿨다고 그랬어요? 6만 원 바꿨댔죠. 그러면 약 1,520만 원 정도 회사로 매출액이 뜨는 거예요. 여기서 회사에서 내가 플랫폼을 했기 때문에 내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약 350만 원 정도 됩니다. 8개월 만에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일반적인 사람은 때렸다 죽여도 다시 태어나도 8개월 만에 제가 봤을 때는 못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곱하기 3. 3년 만에는 웬만큼 내가 놀지 않고 매일 내가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이걸 공유하시면 이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1,520만 원 매출액을 일으킬 동안 내가 한 일이 뭐 있는지를 봐보세요. 내 입장에서 한 게 뭐 있어요? 그렇죠? 6만 원 내가 브랜드 체인지에 쓰고 할 사람 8명 찾은 게 다예요. 맞죠? 8명 찾았지만은 이 8명이 각각 한 명씩 찾아가니까 256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숫자지만 실제로 봐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가 제품이 좋다고 인정하면은 6만 원만 쓸까요? 더 쓰죠. 인원은 이거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3년만 정말로 짜투리 시간 내서 내가 끈을 놓지 않고 전달해 준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재밌는 사실은 있어요. 내 혼자만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뭐예요? 9개월째 되면은 1,520만 원 매출이 있는 이 사람으로부터 퍼져나간 게 그러면 350만 원 받잖아요. 회사에서 나한테는 350만 원 플러스 이 사람이 받는 월급 있죠. 약 30%에 해당하는 걸 내한테 로얄티로 줘요. 그럼 100만 원 정도 더 들어옵니다. 내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한 명이 더, 요 사람 또 생기면 나는 플러스 또 100만 원 받겠죠. 이 사람이 또 350 받으면 나는 또 다시 100만 원 받겠죠. 괜찮지 않나요? 이걸 우리가 지금 피자 본사로 딱 비교하면 내가 피자 본사죠. 맞죠? 내가 피자 본사고 대리점이 하나 나갈 때마다 대리점에 오는 수익의 일정 부분 회사로부터 로얄티 받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예요? 이 사람도 피자 본사가 되는 거예요. 나만 본사가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본사가 되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이걸 하라고 그러면 안 할까요? 아니요, 몰라서. 그리고 믿지도 않아요. 뭐 이래갖고 어떻게 돼? 믿는 사람은 복 받는 거잖아. 나는 20년 전에 이런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못 믿은 친구들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같이 해다 친구들은 니나 하세요. 피라미드의 괴수 같은 놈. 뭐 그렇게 욕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 새끼 만나지도 마. 만나면 피라미드에 끌려갖고 어떻게 돼. 그렇게 했던 애들이 지금 내하고는 완전히 너무나 많은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 지금 내 나이 뭐 한 47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왜 웃어요? 아, 좀 뺍시다. 진짜. 네. 자, 이 나이에 친구들 받는 돈을 보면은요, 정말로 지금 은퇴한 친구들도 많고요. 회사 잘린 친구들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기 퇴직 내지는 거의 뭐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이 삶을 보면은요, 거의 한 달에 그냥 평균 한 350에서 400 받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뭔 줄 알아요?
네가 지독한 놈이니까 하지 이 소리예요. 내가 지독해서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독하게 생겼어요? 저 독하게 안 생겼잖아요. 좀 무섭지도 않아요. 그냥 내 꿈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걷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매일 조금씩 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날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힘든 거죠. 왜?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게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주던가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뭐가 많을까요? 쓸데없는 낭비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특히 여자분들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친구 모임에 가면 절대 싸구려 옷 안 입고 가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존심 강한 사람들. 내가 니보다 못나지 않았어. 내가 니보다 잘났단 말이야.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지지리 궁상으로 삐리삐리 하던 게 저기 신랑 잘 만나갖고 그냥 글을 싸게 오니까 내가 그게 뒤지기 싫은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자존심 되게 강하니까 뭐예요? 진짜는 못하더라도 짝퉁이라도 하고 가잖아. 아닌가요? 보여주기 위해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 남들한테 보여주는 걸 굉장히 많이 이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높은 사람 있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 짝퉁 안 하더라고요. 짝퉁 하지를 않아요. 왜? 나의 존재 가치가 짝퉁이나 이거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 자꾸 이렇게 짝퉁을 사니까 내 마누라가 짝퉁은 아닌데 왜 자꾸 짝퉁 사냐고 그러더래요. 못 사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거겠죠. 중요한 거는 자존심은 내가 성공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떨어진 자존감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감 갖고 이 사업 하시면 돼요. 친구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절대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이 일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정말로 친하게 지낸 사람, 저 사람은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에 여러분 꿈을 꺾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꿈을 꺾는 사람들이 과연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내 대신 돈 벌어서 갖다 줄까요? 그렇게 꺾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 자식조차도 내 인생을 대신 못 살아주는 판인데 그렇지 않나요? 왜 거기에 말에 현혹돼 가지고 하면 안 되는가 보다 내 꿈을 꺾냐는 거죠.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들 역시 제대로 알면은 할 텐데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고 정말로 가슴 속에 내가 원하는 삶이 생겼다면 도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저는 그 꿈을 위해서 꼭 도전하시고 성공하시라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월 도전! 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우리 김용상 사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웨딩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웨딩 사업을 20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웨딩 사업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월급이 비슷하니까 제가 뭔가 연금이라든가 제 보험을 되게 좋아해요. 연금이라든가 뭔가 저축을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는 IMF 직전이라서 금리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자 올라가는 재미에 막 살았거든요. 근데 또 IMF 터지고 또 이렇게 저희 월급도 동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돈은 버는데 건강은 나빠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벌리니까 계속 연금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금을 되게 많이 벌답니다. 근데 그 연금을 많이 불 때마다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60세 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연금을 계속 벌으니 내 노후는 괜찮을 것이다.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가 그렇게 되면 남편하고 손잡고 놀러 다녀야지.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다 키워놨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근데 바보 같았어요. 놀아도 연골이 멀쩡해야 노는 거고
또 예쁠 때 예쁜 옷 입고 놀러 가야 사진도 남는 건데 나이 먹어서 놀러 가고 나이 먹어서 할 때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갔는데 부모님이 여기 좋다 야. 어머니 저기 올라가면 더 좋아요. 근데 아니야 나는 못 올라가. 너네는 올라갔다 와. 무릎이 아프시니까. 그래서 같은 돈을 주고 여행을 가도 그 상황에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아는 순간 나 어떡하지? 왜 이 돈을 모았지? 근데 그 돈을 모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불안하니까 모은 거 아닌가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확신이란 단어를 내뱉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정장치로 계속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 어떨 것 같으세요? 저 그냥 써요. 아주 최소한으로 정말 최소한으로 이젠 종신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정지를 해놨어요. 왜냐면 종신보험은 보험 설계사가 아닌데 아이들 어릴 땐 필요해요. 이럴 때는. 왜냐면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다 20살 넘었으니까 네 인생은 내가 잘못됐을 때 니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종신을 없애버리는 개념이고요. 건강보험은 무조건 들어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을 들고 그다음에 연금을 최소한으로 이제 해약하기 어려운 건 내비두고 나머지는 다 정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지금 뭐 많다 적다 떠나서 뭔가 계획하고 설계할 때 설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10월에 저 미국 가요. 본사 보러 3번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림이 그려져요. 내가 비행기 내리면 어떤 공기가 내 콧구멍에 들어올 거고 어떤 경치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거기 가면 어디 맛집을 그때 갔던 데 가야지. 근데 갔던 데 가니까 안 설렐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비즈니스적으로 가는 곳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혼자 갔지만 그다음에 4명이 갔지만 이제는 저는 15명과 가거든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뭔가 설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꿈을 위해서 그게 꿈이 아니어도 된다. 목표여도 된다. 근데 그게 목표거나 꿈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설레이면 아까 막 김연아는 아니고 막 이렇게 뭐 박지성 막 이러는데 저희는 그거 못 하잖아요. 그게 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설레이지 않아요? 발이 망가지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골을 하나 넣을 거니까 히딩크가 믿어주니까 그거 가지고 설레일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뭘로 설레냐는 거죠. 제가 요즘 막 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지만 도전하라고 하니까 제가 도전 메시지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혹시 내가 월 수입이 추가 소득으로 100만 원 좀 더 벌리면 내가 이걸 위해서 1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겠다. 그쵸? 트레이너로 1시간씩 계속 매일 다니면 트레이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그 원생으로 들어가도. 근데 만약에 추가 소득으로 200만 원을 번다면 1년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300을 번다면 근데 그 1년이 아니라 3년 후에라도 300에서 500을 번다면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한테 3년 후에 700만 원 벌리는 플랜을 어제 짜드렸거든요. 제가 했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했을 때 속도가 더 많이 나가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넣어드렸는데 그렇다면요? 그게 목표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연금 때문에 내가 오늘 연금을 50만 원 더 넣어야 되는데 이 50만 원이 오늘 없네? 그러니까 짜증나잖아 신랑한테. 여보 돈 더 벌어와야 돼. 연금 버는 거 깰 수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연금 붙지 않아도 몇 년 후에는 그 돈을 벌 거니까 연금 때문에 부담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연금으로 100을 벌고 200을 버는 것과 다르게 그림을 크게 보시면 지금 내가 50만 원, 100만 원 연금 붙는 그것을 나는 그냥 돈이 아닌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와 이런 자리에 오셔서 많은 분들하고 에너지 공유했을 때 이런 시간을 계속 모아두시면 나는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이러고 앉아있지 않아요. 입이 열리고 뭔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뒤에 아우라가 있나 했더니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인기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멋진 뉴스키너가 되면 제 뒤에 아우라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이만큼 안 보이나요? 그 뒤에? 그래서 그런 설레임이 뉴스킨이 저한테 주고 있어요.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뉴스키너 분들도 그런 설레임 때문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한다면 왜 그 설레임을 나는 가지면 안 될까요? 그게 돈으로만 환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설레임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다면 과감하게 직장 버리지 마시고 TV 보는 시간 아니면 친구들하고 술 먹는 시간 아니면 뭔가 했던 시간들을 조금만 투자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김용상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플랜에서 아까 6만 원짜리 있잖아요. 진짜 3년을 했을 때 350만 원은 벌립니다.
진짜 벌려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도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경험자로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고요. 정말 뭔가 아침마다 도전! 그러면 애들이 뭘 도전하겠다는 거야 물어보지 않아요. 뭔가 엄마가 도전하는 게 있나 봐. 도전! 이러면 뭔가 엄마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것 같나? 밖에서 외치진 않지만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스스로 나는 뭔가 도전하고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이게 다 산 교육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심장을 두들기세요. 도전! 도전! 연금이 아니라 도전! 그래서 저는 올해에 대한 플랜 때문에 설레이고 또 2년 후 플랜 때문에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보다 저를 설레게 하는 뉴스캔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네, 그래서 저의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왠지 심장이 조금 벌렁벌렁 거리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토요일 세미나 이렇게 마쳤잖아요. 다음번 2월 달에 설 지나고 또 세미나가 있고요. 다음 달에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백만장자 또 저희 스포너님이세요. 백만장자 아니시구나. 죄송해요. 저희 스포너님 지금 뉴스킨 코리아에서 핫해하는 또 멋진 강사님이신데요. 정종아 사장님께서 월요일 날 오셔서 강의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장경옥 백만장자 사장님 오시고요. 4월 달에는 또 미리 공지하는 거예요. 장미옥 백만장자 사장님이 오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3개월 플랜에 초대하시는 플랜을 짜보세요. 정말 좋은 소식들이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원주에 벌써 백만장자 사장님들이 오겠다라고 벌써 본인들 바인더에다가 딱딱딱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그 바인더에 누군가 초대하시고 또 한 번 더 들어보러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합으로 톡방이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리더 사장님들한테 이런 안내들을 해드릴 테니까 또 오세요. 그건 제 얘기 또 해드릴게요. 재미있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마무리하고.